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0일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오전 10시 21분 지납니다. 한진칼 한번 볼게요. 한진칼. 말도 많고, 그죠? 시끄럽고, 그런 회사인데, 한번 지금 시점에서 어떤지 한번 기술적 분석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진칼 연봉을 통해서 이 주가가 흘러갔던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땡기면 2013년서부터 2021년까지 약 한 7, 8년간의 데이터 값이 보입니다. 고점이 11만 1,000원을 찍었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1271원이라고 하는 여기 2013년 그때쯤에 찍었던 자리죠. 그리고 얼마냐면 한 4만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여기 얘기 드리는 거죠. 이렇게 4만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가격은 36,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이 정도 갔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고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긴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였어요. 그래서 이 저점이 한 3년간에 걸치는 흐름의 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필 왜 저런 자리에서 반등을 했냐고 물으면 추세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뭐 나만 보는 게 아니고 황 대표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자리를 우리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기술적 반등 자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런 자리는 이제 가격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6만원대 보게 되면 지금 거래가 많았어요. 이렇게. 그죠? 거래가 많은 가격대입니다. 6만원대가.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교체했던 것 같고요. 내려올 때 지금 교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53,800원이니까 위쪽에서 보게 되면 6만원대에 매물이 좀 있는 거죠. 누구는 팔았고 누구는 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저점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6만원대 매물대하고 교차하면서 약간 위쪽에서는 6만원대 저항대가 생긴 거고 아래쪽에서는 한 3년간에 걸친 대추세 지지자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끼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래 지지가 있고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근데 동선상 올해 2021년 더 내려온다면 여기 얼마냐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4만원 보일 겁니다. 4만원. 여기 4만원대가 여기하고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지지라인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군데가 보이죠. 이렇게. 올해 연도의 저점과 그 다음에 4만원대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내려와도 여기까지는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연봉을 통해서 좀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작년 2020년 4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고가가 낮아지면서 밀리기만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그죠? 계속 밀리죠? 최근에 이제 올해가 이제 2021년 벌써 5월 10날이잖아요. 벌써 5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 이 저점이 49,000원대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2019년 때 고가였던 자리하고 이렇게 겹칩니다. 이 자리가 아까 이제 봤던 아까 봤던 그 4만원대 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연봉에서 아까 봤던 대추세의 흐름상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하고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연봉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고 지금 월봉에서 봐도 조금 여지는 있죠. 이렇게. 어쨌든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리는 이중 지지가 되고 있다. 저항값이 그리고 지지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려오면서 지지가 되고 약간 빗나간다 하더라도 지지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보게 되면 49,000원에서부터 43,000원 사이 좀 차이가 있긴 해도 이 자리가 질 때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진 칼이 혹시 들어가 계신다면 또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43,000원에서 49,000원대 지지대가 매척 중요하겠죠. 만약 이게 깨져버리면요. 올라와도 이게 이제 저항 매물에 대해서 급격히 더 빨리 빠질 수가 있겠죠, 여기가. 여기만 지지해준다면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런저런 기쪽 반등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체했던 가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다시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68,000원대. 그리고 이런 자리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죠? 이 양봉이 났던 요때, 그러니까 요 달, 따지고 보면 언제냐면 2월 달이네요. 그죠? 올해 2월 달에 요 기적 반등했던 요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깨졌다가 내려오면서 누군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물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가 약간 복잡하면서도 반등 여지, 저항 여지 둘이 공존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간간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뭐 한참 갈 것 같처럼 보이지만 주가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옵니다. 뭐 작년 4월 달부터 내려간 거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반등의 여지가 없죠. 계속 내려옵니다. 특히 이제 여기 10만원대는 맥자리를 만들고, 그죠? 95,000원에서 한 10만원 사이가 이 강한 저항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고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교차에서 떨어졌던 자리는 항상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추세를 이어가 보려고 애를 썼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지지선 만들었다가 여기도 지지했던 이유도 그런 거죠. 그리고 깨지니까 여기 지지한 교차하면 다시 또 맞고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주가 흐름은 이렇게 맞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죠. 그래서 고점이 아직도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 회사를 잠깐 볼게요. 주봉까지 봤는데, 잠깐 보면, 거래소의 대형주고 운수창고입니다. 현진칼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 200에 속해 있고요. 그죠?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에요. 오늘 5% 올랐으니까, 아마 3조 3,992억이니까, 한 3조 4천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오늘도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걸 뭘 보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 2020년 3월, 6월, 9월, 12월 달까지 작년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현격히 줍니다. 이렇게, 그죠? 뭐, 코로나 영향 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줄고요. 당기순이익은 뭔가가 여기 됐습니다. 이런 거 뭐 특별하게 나온 거니까 뭐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연간 실적 잠깐 볼게요. 자, 연간 실적 잠깐 보게 되면 줍니다. 그죠? 현격히 줍니다. 그죠? 현격히 줄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현격히 줍고 당기순이익도 현격히 줍니다. 굉장히 안 좋죠. 내용들이. 자, 그런데 보시면 주가는 월봉을 잠깐 볼게요. 작년에 보게 되면 저렇게 계속 안 좋아요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거품이 빠졌다고 그럴까요? 버블 터니까 밀렸는데, 뭐 아시겠지만 경영권 문제라든지 뭐 내용이 복잡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온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좀 그랬다가 이렇게 주가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막 쏟아지는데, 어느 이유 있는 기점에서 잘 보면은 반등을 할 때 그 자리를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 남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주가가 멈추면 그런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 경험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이유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저런 자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삼자연화, 한진칼 주총결의 취소 소송 취할 듯.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이 많은 거죠. 주주총회 의결에 반발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죠? 뭐, KGC 반도건설 조연하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차피 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월 3일 날 공매도자기 부담의 장중 약세를 펼쳤고요. 그죠? 지난주에 그랬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족 계열사 누락 기재 경고차 문턱이 5월 달에 나옵니다. 뭐 저거는 아주 시끄럽지 않아요, 이 회사를. 이거. 그 다음에 사모채 100억 추가 발행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죠? 예, 뭐 계속 이거 시끄러운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네, 이렇게. 예. 그죠? 5월 3일날 영업 환경 불안한 가운데 양적 성장 마련 투자 의견 뭐 중립인지 예, 나옵니다. 그죠? 이제 경영권 문제 마무리에 급락세 4월 달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은 1천억 손실 봤대. 이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뭐 어쩌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쨌든 이 얘기가 지금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한진칼은 황 대표가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말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저 고점에 대비해서. 그리고 나서 한번 보면 여기가 의미 있는 지지하장에서 멈췄어요. 이게 이제 그 48,000원에서 5만원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부분. 자, 그리고 저 부분을 주봉으로 가게 되면 여기죠. 이렇게. 똑같이 한번 제가 줄을 쳐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진하게 한번 줄을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그쵸?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저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 이 회사가 말이 많은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또 이렇게 추세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위기일 때 그 회사가 이제 항상 그 하도 말이 많을 때 오히려 그 회사가 살리면서 소위 말해서 관뚜껑 열고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황 대표 얘기는 이렇게 강하게 지금 수렴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그 얘기는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섣불리 제가 뭐 여기서 들어가라 말은 아니고요. 뭐, 제 말은 이 말이면 이 자리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쯤 되면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지금 내려오기만 하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려고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재밌는 게 막 시끄럽다가 좋은 소리가 나와요, 갑자기.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얘기가 나오다가 가격가 좋은 얘기 나오고. 누군가는 그 시끄러운 걸 기화로 해서 주가를 모아갔다는 거고요. 그 주가를 모으는 순간 어떻게 될까? 띄워야 되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해보는 건데 이 부분이 여기 약 요 부분 그러니까 5만 원대부터 여기 얼마냐면은 한 6만 7만 원대까지 이 부분이 이게 만약에 매집을 하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약간 들어올려 좀 있겠죠. 그런데 들어올릴 때 얘가 이렇게 들어올리면 일단 7만 원 부분이 부딪힐 거예요. 이렇게 그죠? 추세선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주가 반등을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이 있잖아요. 여기를 지지하장 여기를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4만 원대까지 또 밀리겠죠. 2차 지지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저는 이거 이렇게 봅니다. 이거 5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있잖아요. 만들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이거. 이유는 경영권 분쟁이나 이게 터지면 쉽게 주가를 걔네들이 그렇잖아요. 서로가 뭐 싸움 벌어지면 어떻게 돼? 주가 방어 들어간다고 서로 사기 바꾸고 막. 근데 이것도 분명히 황 대표의 그냥 소설이 소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나 필요 없고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보다는 여기서 머리를 들어서 지금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을 말해서 좀 멈춘 건데 머리가 들어서 거래 좀 터지면서 이쪽 움직여주기 시작하면 7만 원까지 반등을 하고 그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매매하면서 굉장히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쥐가 뚜렷한 거예요. 4만 원대 또 보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가 4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대응하는 지점이 뚜렷하죠.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뚜렷한 거를.
항상 얘기 드리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라 마라가 아니고 저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 예, 내가 대응을 해볼 수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주식은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은, 그죠? 그러면 최소한의 손실을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4만 원 최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죠. 저런 기준이 없으면 저는 안 들어가요. 아예 자체를. 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얼마를 갈 거다. 적정 주가라는 말들이 추상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시해놓은 가격대를 가지고 판단해보는 거죠. 근데 오랜 시간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뭐냐면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떠들다가도요. 재밌는 게 하여튼간 말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움직일 때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 있죠? 이게 매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게 이게 이런 데를 한번 보세요. 이런 데 좀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치고 나가려고 이렇게 치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는데 올라왔다. 왜 떨어졌겠어요? 이거 매물로 떨어졌겠죠, 이거. 누가 던지면서 빠졌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멈춘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왜 멈췄을까? 다시 한번 시도했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 내지 내용이 이제 동반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라 마라, 좋으니까 사자 말자. 몇 번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4만 원대라고 하는 기준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는. 예. 그 기준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렵죠. 그 다음에 얘를 좀 전에도 이제 우리 같이 봤지만 연봉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 부분, 여기 제가 이제 4만 원대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연봉이나 이런 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예, 탄탄하게 이 부분 이렇게 지금 올해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예. 그래서 올해 기준을 봐도 이 4만 원대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다니. 예, 이렇게 흐름에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하나 더 틀은 자리는 이 저점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매칭시켜 놓고 저는 하는 거죠. 이렇게. 황 대표, 그러면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그럼 어디서 팔아? 아, 어떻게 파는 거는 이게 또 다른 문제인데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 살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황 대표 말 맞다나 네 말 맞다나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황 대표 이제 화만 할게 내가 원망 안 할게. 알겠어 이제. 이제 화 안 낼게 이제. 짜증 안 내고 손절은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해보면 이게 어디서 팔지가 참 힘든 것 같아.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지금 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되고요. 저 밑에서 아까 있었잖아요. 저 밑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럼 흐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어디서 팔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여기 일단은 지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지가. 그래서 살짝 빗나갔다 다시 살렸을 때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 극복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4만, 6만 원이죠. 그럼 여기 어딘가 샀다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 6만 원을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네. 왜 6만 원을 보면 이게 지지하장 있잖아요. 교차잖아요. 그러면 얘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버벅거리면 저는 분할청산 한다고 이렇게. 분할청산. 분할청산. 왜? 놀아. 그럼 저 던지고 나와버려요. 그냥. 근데 여기서 분할청산도 잘 가요. 이렇게. 그럼 버텨봐요. 어디까지? 다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상대편 꼭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올라올 때 어떻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파동을 쳐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를 안 넘어갔으면 이제 저항이 지지를 바뀌니까 다시 지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봐주는 거죠. 올라와 여기까지. 그럼 여기 또 똑같은 논리 똑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있죠.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또 있죠. 그러면 또 팔면 또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대응점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예. 팔 때는 우리가 가격을 정해놓고 막 팔게 되면은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분할청산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점을. 한진칼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황 대표가 언제 황 대표 이거 되게 위험하다며. 너 이거 월봉이나 주봉에서 깨지면 이거 조심해야 된대. 맞아요. 조심 맞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 대응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저도 자신 있게 못 들어가요. 만약에 깨졌어. 그럼 어디까지 할 건데, 그죠? 한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들어간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고, 황 대표, 이거 회사 내용 좋지 않잖아. 그러면 내용 좋지 않은 걸 가지고 접근하면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재무제표나 이런 게 필요하고 펀더멘트 필요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난 기준 있는 대응할 자신 있다니까. 기준 대응하려고. 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이게 제가 항상 방송 주제를 할 때는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이라는 말을 잘 붙이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주가 흐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보자 이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야? 대응 기준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자. 왜? 잘못되면 좀 내주자. 좀 내주고 맞으면 그 대가를 내가 가져오겠다 이거예요. 이런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옳으냐 그러냐를 보다는 오랫동안 시작해보니까 잘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써먹는 거겠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조건 따라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 4만원대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죠? 6만원대 그 다음에 7만원대 8만원대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다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죠. 그럼 간단해 올라가면서 버벅거리면 좀 분할차고 다녀요 그냥. 그러면 앞을 보면 4만에서 6만원까지의 그 파동의 방향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4만원 밑에 오르면 손절하면 되는 거죠 저는. 카레야 그냥. 뭐 저거 미련 떨고 뭐 안 해요 저는. 그리고 해봤자 내가 뭐 울고불고 뭐 올라가라 갈라 했다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황 대표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이러고 나왔잖아. 그런 매매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면.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을 그냥 잘 생각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지금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